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퍼플 아카데미 14기 입학 시즌이 되면서 레벨 테스트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으세요. 우리 아이는 영어 노출을 이만큼 했는데 프리-K보다는 K가 낫겠지요?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책을 많이 읽어서 G1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국제학교를 다녀서 우리 아이는 이 레벨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노출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의외로 책을 실제로 혼자 읽어보는 활동에서 전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영어 노출을 할 때 물론 많이 듣고 거기에서 많은 언어를 익힐 수도 있는데 그 영어 노출을 하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영어 노출을 왜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학부모님께서 가끔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이들이 일상 회화에서 하는 것을 그냥 체계 없이 뭔가 이게 무엇인지 뭔가 음가에 대해서 알파벳에 대해서 전혀 노출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만 많이 보여주고 아이는 그 영상 속에서 주인공이 하는 말을 한두 마디 따라하긴 하지만 문장을 익히거나 글자를 익히는 이 인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면서 거기 있는 말을 곱씹어서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실제로 책을 읽었을 때 그 단어가 이런 뜻이었지라고 내 걸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아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이마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보통 수학 가이드를 할 때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에 따라 다르다. 아이에 따라 뭐 경험이 다르고 아이에 따라 계획을 달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어 노출을 정말 어렸을 때 동영상을 많이 노출했는데 그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으로 아이가 그림만 본 시간으로 넘기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초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영상이 노출이 됐고 그리고 듣기보다는 그림에 집중해서 보는 훈련으로 아예 굳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듣지 않고 거기에서 들리는 몇 가지 단어 정도만 귀에 들렸고 그걸 뭔가 따라서 했을 때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영상을 보면서 잘 노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노출되는 건 그림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퍼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베이비 특별반이나 프리-K 과정에서 이런 영상 가이드를 정말 많이 하는데 퍼플 아카데미의 아웃풋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영상 노출도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요. 영상 노출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가 기본적으로 알파벳에 대한 인지를 하고 알파벳의 기본 음가를 인지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인지하면서 문장을 같이 쓰는 영상을 봤을 때는 이게 시너지가 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스토리로 뭔가 만화 영화처럼 계속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말을 익히지 못하고 그냥 그림의 흐름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행동을 보면서 추측을 하는 거지 들리는 음가나 아니면 말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럴 때 아이가 뭔가 일상에서 그 단어를 같이 써주거나 책으로 같이 보거나 하면 좀 시너지가 날 텐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별개의 시간으로 그림만 노출한 시간으로 넘겨지는 거죠. 절대 양도 필요한 데다가 체계적으로 노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보면 기본 알파벳 음가부터 차근차근 저희가 퍼플 아카데미에서 드리는 영상들이 알파벳의 대표 음가나 아니면 뭐 파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파닉스 단어를 활용한 뭔가 일상 회화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퍼플 아카데미가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영상 노출을 하면서 이 영상 노출에 있는 뭔가 단어들, 영상 노출에서 많이 들은 단어들을 파닉스 책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또 파닉스 책에서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기초 리더스 세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읽게 하는 거죠. 기초 리더스에서 직접 접하면서 아, 내가 영상에서 그 친구가 말했던 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 단어구나를 이렇게 연관 작업으로 아이한테 끈을 묶듯이 연관해줘서 그걸 시너지를 나게 하는 활동들입니다. 보통 이제 집에서 엄마가 영어를 가이드하고 많이 노출해줘야 영어를 잘하고, 유아 때는 엄마표로 노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엄마표도 이제는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미국 공교육을 우리 집 안방에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1년이 금방, 어렸을 때는 뭐 1년 정도 노출해도 괜찮겠어라고 하지만 그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지나간 1년이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이라고 좀 후회가 될 때가 많아서, 제대로 된 엄마표 가이드는 결국은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퍼플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영상 노출을 하고 지도하는 거를 아이가 힘들게 학습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체계적인 게 학습은 아닌 거죠. 왜냐면 체계적으로 놀이로 승화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프리K K 과정의 학부모님들, 좀 잘하고 우수하게 활동하시는 분들과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아마 퍼플 아카데미 TV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 과정에서 보시면 똑같이 집에서 액티비티를 가지고 아이가 이번 주에 하는 액티비티로 뭐 파닉스의 단모음 과정을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걸 놀이로 신나게 아이하고 놀면서 하는 액티비티도 충분히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인 계획표 안에 파닉스의 단모음의 이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액티비티가 있고 그건 놀이로 승화해서 어렸을 때 아이의 눈높이에서 너무너무 즐거운 활동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즐거운 게 되는 건 커리큘럼이 있어서 학습적이 아니라 엄마의 분위기가 학습으로 이끄는 거죠. 내가 체계가 없어도 엄마가 좀 엄하고 무섭게 대하면 아이한테는 학습이 되는 거고, 체계이시 미국 공교육 과정을 하더라도 엄마가 액티비티를 즐겁게 하면 그건 학습이 아닌 놀이가 되는 겁니다. 4, 5세에 영상 노출을 했으나 내가 아웃풋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체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 발 한 발 처음부터 갈 때 제대로 된 걸음으로 걷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은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